믿습니다. 믿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하루 원화 거래량이 7, 8조 원씩 꾸준히 나올 정도로 한국 사람들이 너무나도 좋아하는 코인 리플 XRP에 대해서 이야기해볼게. 그동안 리플 영상도 올려주세요 라는 요청이 많았는데 이 리플의 탄생부터 최근 소식, 가격 전략까지 총 정리할 테니까 끝까지 집중해줘. 2004년 라이언 푸거가 리플페이라는 이름으로 전 세계 은행 간 실시간 자금 송금을 위한 서비스를 처음 개발했어. 그때 리플페이는 암호화폐랑 전혀 상관이 없었고 단지 사람들끼리 신뢰를 기반으로 돈을 주고받는 시스템을 만들자는 게 핵심이었어. 시간이 흘러 2012년쯤 지금의 리플 프로토콜과 XRP 코인 구조가 탄생했지. 왜 이렇게 했냐면 이 기존의 국제 송금 시스템인 스위프트는 너무 비효율적이었거든. 은행 간 송금할 때 이 중개은행 몇 개 끼고 이 며칠씩 걸리고 수수료도 너무 비싸고 특히 중소금액 송금할 땐 비용 대비 효율이 안 나오는 경우도 많았어. 그래서 리플 쪽이 던진 비전이 바로 그거야. 이 정보가 인터넷처럼 빠르게 오가듯이 돈도 그렇게 흐르게 만들자. 즉 국경을 넘는 송금이나 자금 이동을 더 빠르고 싸게 하자는 거지. 이 비전을 지금 리플의 근간으로 보면 돼. 첫 번째, 채굴 없는 고정 공급. 리플은 비트코인처럼 채굴하는 구조가 아니야. XRP는 출시 당시 1000억 개의 토큰으로 공급량이 고정되어 있어. 이 새로운 코인을 생성하는 채굴 프레임워크를 거부하기 때문에 추가 발행도 없어. 누구도 이 총 공급량을 늘리거나 이 소각된 토큰을 재생성할 수 없는 거지. 즉 XRP는 사용량이 증가할수록 공급 감소 속도가 빨라지는 희소성 구조를 갖게 되면서 인플레이션 위험이 비교적 낮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어. 두 번째, 브릿지 통화 역할. 이게 리플의 가장 핵심 활용 중 하나야. 예를 들어서 A국 통화에서 B국 통화 송금할 때 기존엔 A국 통화, 미국 달러, B국 통화 이런 중간 변환이 많지. 리플은 이걸 단순화해서 A국 통화, 리플, B국 통화 이런 식으로 XRP라는 코인을 중간에 한번 거쳐서 전 세계로 바로바로 송금해버리는 시스템이야. 이게 무슨 의미냐면 환전 비용 절감, 유동성 부담 완화, 속도 극대화가 가능하다는 거야. 세 번째, 빠른 처리 속도와 낮은 수수료. 방금 리플이 XRP를 빠른 국경 간 결제와 금융 시스템 간의 상호 운용성을 위한 브릿지 통화로 개발했다고 했잖아. 그래서 처리 속도가 엄청 빠르고 수수료도 거의 없어. 리플 네트워크에서는 보통 3초에서 5초 정도면 거래가 확정돼. 비트코인이 10분 이상 걸리니까 엄청 빠른 거야. 수수료는 평균 0.0002달러, 거의 무료에 가까운 수준이지. 참고로 일반 은행 수수료는 회당 평균 41달러 정도야. 이 속도랑 저비용 구조 덕분에 XRP는 국제 송금, 소액 결제, 결제 인프라 쪽에서 강점이 크다고 볼 수 있지. 실제로 리플 대표 서비스인 리플렛은 이미 전 세계 100개가 넘는 금융기관이 쓰고 있어. 네 번째, 잠금 토큰. 리플에는 에스크로라는 개념이 있어. 일부 XRP에 일정 기간 동안 락을 걸어두고 매달 정해진 양만 풀리는 방식이야. 이걸 통해 유통량 폭등을 막고 시장 충격을 완화하려는 거야. 매달 약 10억 개의 XRP가 해제되지만 대부분 다시 에스크로로 재입금되기 때문에 실제 유통량은 제한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어. 에스크로에 남아있는 XRP 총량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차 감소하고 있는데 최근 리플이 에스크로에 보유하고 있는 XRP는 약 356억 개 수준이야. 리플은 2024년 12월 달러와 1대1로 연동되는 RLUSD라는 스테이블 코인을 출시했어. 달러 예금, 미국 국채, 현금 등으로 100% 담보되어 있어. 매달 외부 감사 리포트도 공개해. 또 뉴욕 금융감독청의 공식 승인도 받았는데 이건 미국에서 금융기관으로 인정받았다는 얘기고 더 많은 기관들의 자금 유입도 가능하게 되는 거지. 근데 리플은 XRP가 있잖아. 왜 굳이 스테이블 코인도 만든 거지? 라는 궁금증이 생기지. 이유는 역할이 다르기 때문이야. XRP는 국제 송금용, RLUSD는 가치 저장, 결제 수단용이야. 남은 하반기에 리플 관련 이벤트들이 대기 중이야. 첫 번째, SEC의 ETF 승인 결과. 미국 정부 셧다운이 이번 주 내로 해소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SEC에 계류 중인 리플 ETF 승인 절차가 다시 속도를 낼 가능성이 제기됐다는 보도가 나왔어. 정부 셧다운이 해제되면 SEC가 그동안 대기 중이던 6건의 XRP ETF 신청서 신사를 재개하는 거지. 주요 신청자는 그레이스케일, 비트와이즈, 캐너리 캐피털 등이 있어. 승인이 된다면 기관에 자금이 유입되면서 XRP 시세가 단기 급등세를 탈 수 있겠지? 두 번째, 정치권 영향력. 트럼프 대통령이 주최한 백악관 확장 프로젝트 기금 만찬에 리플, 코인베이스, 테더 등 이 가상자산 업계 주요 관계자가 참석했고 구글, 아마존 등 빅테크 기업들도 참여했어. 디지털 자산 규제 명확
정책화 요구와 업계의 로비 활동이 트럼프 행정부 정책 네트워크와 결합하고 있다는 평가도 나와. 가상자산 업계 영향력이 정치권과 밀접하게 엮이고 있다는 걸 보여주기 때문에 리플 전망에도 이 상징적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어. 세 번째, 스웰 2025. 11월 4일부터 5일까지 리플의 연례 행사인 스웰 2025가 뉴욕에서 열려. 리플 스웰 행사에는 블랙록 디지털 자산 부문 임원도 참석 예정이라 XRP ETF에 직접 참여 가능성도 나오고 있지. 네 번째, 지 트레저리 인수. 리플은 1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조 4,200억 원의 재무관리 기업 지 트레저리를 인수했어. 이번 인수를 통해 리플은 수조 달러 규모의 기업 자금 관리 시장에 진입하게 됐어. 특히 지 트레저리가 40년간 구축해온 이 글로벌 기업 고객 네트워크를 자연스럽게 흡수할 수 있다는 전망이지. 이 소개해준 최근 소식 외의 실시간 정보는 이 댓글에 정보방으로 들어와서 확인하고 코인에 대한 인사이트까지 얻어가. 리플은 현재 2.2달러 부근에서 바닥을 다지고 2.4달러 저항선까지 돌파했지. 2.42달러 선에서 이 상승 추세선을 형성하고 있는 중이고 2.5달러 선을 지지선으로 삼고 조금씩 반등세를 보이고 있어. 이 기술적으로 보면 시간봉 기준 단순 이동평균 위에서 거래되고 있고 MACD 지표는 약세 구간에서 하락세를 확대하는 중인데 RSI는 50 이하로 내려와서 단기 매도세가 우세한 상황이야. 가격 전략도 세어볼까? 일단 1차는 4,200원 부근, 2차는 4,600원 초반, 3차는 4,960원 잡아볼게. 오늘은 한국인 최애 코인 중 하나인 리플에 대해서 알아봤어. 분산 투자, 손절 라인 설정, 지속적인 뉴스 체크, 이 세 개 조합은 필수니까 미코월드 구독해서 정보 얻어가고 링크에 있는 정보방에서 투자 인사이트 얻어가. 더 궁금한 코인 있으면 댓글 남겨주고 힘이 되는 구독과 좋아요는 플리즈!